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실린 이승민 영화평론가의 글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작곡가 김희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히트곡을 많이 만든 작곡가 그 이상이었거든요. 한 시대의 품격을 만든 인물,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평은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음악은 타임머신 같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순식간에 그 시절, 그 공간, 그때의 나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김희갑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김희갑이라는 인물을 두 개의 큰 축으로 나눠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작곡가로서의 엄청난 업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그의 깊은 내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축을 따라서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음악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김희갑의 인생 전체를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의 노래 하나하나가 바로 그의 인생 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축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작곡가 김희갑입니다. 사실 그의 음악적 업적을 따라가는 건요,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통째로 훑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3,000곡 이상,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평생에 걸쳐서 3,000곡이 넘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 노래! 할 만한 히트곡만 해도 100곡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의 영향력은 보시는 것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60년대에 미팔군 기타리스트로 시작해서 70년대와 80년대에는 트로트, 록, 포크, 발라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시대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작사가 양인자, 가수 조용필과 만나서 그야말로 부르의 명곡들을 탄생시켰죠. 그의 작업 범위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대중적인 히트곡은 물론이고 정지용 시인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향수나 한국 대표 뮤지컬이죠. 명성황후의 음악까지 만들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대중음악과 순수 예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의 화려한 업적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작곡가라는 타이틀 너머에 있는 인간 김희갑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대비예요. 한쪽에는 히트곡, 음악사, 대중적 성공 같은 작곡가의 모습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겸손, 성실, 품격이라는 인간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영화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떠받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오랫동안 함께 작업했던 양인자 작사가의 말인데요. 정말 그의 겸손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죠.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이제 막 데뷔한 신인 작사가에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이 그의 이런 모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 연습은 현상 유지, 8시간은 해야 발전이 있다. 이 말은 그의 전설적인 위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과 노력 위에서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헌신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곡 향수의 멜로디를 찾기 위해서 8개월 넘게 시를 계속 읊어드렸다고 하고요. 뮤지컬 명성황후를 작곡하기 전에는 무려 5년 동안이나 관련 역사를 공부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곡을 쓰는 걸 넘어서 작품의 본질에 완전히 몰입하는 진짜 예술가의 모습이죠. 영화는 이처럼 화려했던 과거와 함께 이제는 음악에서 은퇴하고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조용한 현재를 비춥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만나는 건 무대 위의 거장이 아니라 기타를 놓은 지 40년이 된 그가 온실에서 조용히 꽃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은 한 온화한 노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비닐하우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음악이자 악기라고. 정말 그의 음악적인 영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죠.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아요. 복잡한 생각 안 하고 편하네요. 기억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서조차 이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그가 평생에 걸쳐 얼마나 깊은 내면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영화는 이 두 가지 축, 즉 작곡가와 인간이라는 두 모습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까요? 영화는 그의 지금 이 모습, 이 품격이 바로 그의 인생이라는 긴 교향곡의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화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가 조용하고 또 온화하게 걸어온 그 삶 자체가 그의 음악에 깊이와 진정성을 더했고,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거죠. 영화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바람이 전하는 말을 배경으로 깔면서 인간 김희갑의 이야기와 그의 음악을 하나로 겹쳐 보여줍니다. 예술과 삶이 어떻게 서로에게 메아리가 되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예술과 그의 예술, 한 인간과 그의 음악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렇게 영화와 비평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에게 음악은 어떤 시간, 어떤 순간들을 담고 있나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빛나거나 혹은 아팠던 순간들, 그 배경에는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